앉으세요. 다리 아프신데. 아, 네,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정말, 와, 이렇게 진짜 젊으신 분들만 계시네요. 진짜 너무 멋있고, 네, 오늘 제가 할 강의 내용은 실전 명당 작성법이에요. 명단 작성법과 이제 뒤에 웰스파이어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또 비도 오는데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이분들은 100% 시스템 리더신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제가 오는 이 강의하러 오는데 누군가가 어떤 리더 사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다들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열심히 안 했나 보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아직 웰스파 이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제 그룹 미팅 준비하시면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아까 앞자리 비어 있었잖아요. 저희가 어, 이게 코로나 전에는 늘 앉아서 이렇게 다 여기 저기 다 터가지고 엄청 많이 앉아서 했었잖아요. 언젠가 어떤 리더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들은 다 앞자리 잘 안 앉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그거 알아. 그랬어요. 왜요? 본인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되게 단기간에 성공한 사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믿는 거야. 앞자리에 앉으면 성공한다라는 그 비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정현모 사장님이 앞자리에 앉으면 성공한다고 하셨고 그분이 500만 장 지금은 1000만 장자 되셨거든요. 500만 장자신데 왜 그 얘기를 안 믿냐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사장님은 금방 갔고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늦게 간다. 네. 근데 그 비밀을 누군가가 얘기를 성공자가 얘기를 했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제가 안 믿었거든요. 앞자리에 앉으면 성공하나?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비어 있길래 저기 백만장자 자리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뭔가 목표가 생기면 이제 웰스바이오 나오면 나 정말 이걸로 수입을 늘려봐야지 아니면 팀을 좀 더 확보를 해야지 팀을 뭐 성장을 시켜야지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 설정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명단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보고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스폰서에게 와가지고 사장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스폰서가 할 말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에 맞게끔 저희가 뭔가 전략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대상자의 니즈에 맞게끔 뭔가 저희가 그분에게 줄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대상자가 누군지도 모르면 사실 답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STP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분이 뭐 성별도 다를 거고 생각도 다를 거고 경제력도 다를 거고 니즈도 완전히 다른데 그분에게 동일한 STP를 했을 때는 그게 딱 맞는 그 한 사람은 리크루팅 될 수 있고 그 누군가는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지만 그게 맞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저는 했는데 사장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 그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키가 맞지 않는 곳에 꽂고 돌린 거죠. 그래서 목표가 정해지면 반드시 명단을 작성을 하는 게 그 다음 스텝이거든요. 그리고 그 명단에 맞게끔 이제 카운셀링을 받는다거나 이제 본인이 또 전략을 짜가지고 만나는 건데요. 그래서 명단 작성은 아예 이 사업을 딱 입문하면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예, 그런데 또 이거에 대한 명단 작성에 대한 부정이 있거든요. 근데 명단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이거는 필수예요. 초기 사업자가 반드시 오면 카운셀링 받는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목표 설정을 하고 나는 언제까지 뭐가 되겠다.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번에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뉴스킨을 입문할 때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어요. 저는 기성세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손주들도 있고 사장님 정도의 아들, 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뉴스킨 입문할 때 45이었고 그때는 기성세대였기 때문에 부정이 엄청 심했어요. 저희들 나이 때는 되게 심해요. 예. 좋지 않은 일이야. 이건 시간만 허비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젊으신 분들은 교육도 신교육을 받고 또 똑똑하고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런 부정을 만났던 그런 어른들과 많은 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센스 있고 똑똑하세요. 그래서 이걸 딱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고 또 공부도 해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이 정보가 좋으면 내 걸로 이렇게
입수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신세대들은 전부 다 95% 이상이, 아니 85% 이상이 나는 디바이스, 과학적으로 증명된 디바이스를 쓰겠다. 근데 그중에 13%는 어때요? 전문가가 더 낫지 않나? 근데 그분들은 다 50대, 60대라는 거죠. 지금의 신세대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가서 돈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겠다. 이게 입증만 된다라면, 그래서 디바이스들이 계속 나온 것처럼 신세대들은 다른 선택을 하는데 저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콜드로 이렇게 들어오신 24살 젊은 청년을 통해서 누스킨에 입문하게 됐고, 제가 엄청 오랫동안 부정을 했어요. 왜 그래? 싫어했어요. 싫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옳지 않다. 응. 시간만 낭비하는 거다. 그런 기성세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우리 또래의 어른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분이 계속 와서 연금 수입이다, 권리 수입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을 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난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영업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게 됐어요. 어떻게 살고 싶지? 너 어떻게 살고 싶어? 제가 밤 10시, 11시에 막 퇴근하고 했거든요. 자영업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수입이 늘은다. 직장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자영업은 내가 약간만 시간을 더 투자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 수 있어요. 누군가는 8시간 근무하는데 누군가는 12시간 문 열어놓으면 아무래도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오겠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시간은 곧 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근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대로 괜찮냐? 너 지금 이런 삶 60살까지 살아도 괜찮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고 만약에 이분이 말하는 그 누스킨이 사실이라면, 그게 진짜 성공하고 너의 시간을 확보해 준다라면 그러면 가치 있지 않나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되게 망설였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되게 내성적이에요. 성격이. 그리고 말도 잘 없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건 말 잘하고 사교성도 많고 외향적인 사람이 하는 일 아니야? 응.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부면을 와서 이해를 하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무조건 갖고 싶은 거예요. 예. 무조건 그 시간과 돈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지속적인 수입을 갖고 싶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하다 죽기는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선택을 한 거는 정말 저는 너무너무 멋진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은 50대, 60대까지 열심히 일하고 은퇴하셨지만 그러면 시간에서 돈에서 자유롭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만 많잖아요. 네, 우리는 단기간에 내가 노력을 해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내 40대는 내 50대는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일반 성공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지속적인 수입의 원을 구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45에 왔는데 그 사장님이 한 4년 동안 저희 샵에 오셨어요. 제가 피부샵을 하고 있었고 4년 동안 오셨어요. 그래서 누스킨 입문하고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저희 샵에 오셨는데 그분이 SBA 될 때 제가 왔어요. 그 사이에 결혼도 하셨고 그랬는데도 제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계속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본인이 이제 제가 이제 비즈니스 가이드를 이렇게 받는 과정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진짜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그런 분을 찾고 있어요.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지? 제가 막 이런 농담이 아니고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골든을 찾으러 다닌 거죠. 아무한테나 너 하니까 나 할게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진짜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계속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의 자산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냥 사람은 아니고요. 내 지니얼러지에 있는 사람이 저희의 자산이거든요. 그분이 소비자를 확대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저희의 대리점이 되기도 하고, 예, 저의 수입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니얼러지 들어가기 전에는 그 전에는 그냥 아는 사람이고 그 전에는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됐고 아는 사람이 결국은 내 수입원이 되어지는 그 자산이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과장님이 얄미웠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 과장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투잡하시는 분들. 과장님이 얄밉게 군다. 그럼 커피도 갖다 드리고 더 친밀하게 친절하게 하시면은 결국은 내 수입원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대리점이 될 수도 있고, 예, 나의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소비자를 확장시켜주고 명단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명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이걸 하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자산은 사람이다. 그래서 명단은 자동차의 연료와 같다. 얼마든 많이 들으셨죠? 음.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저는 이 사분면을 이해하고 나서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여기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 이상의 가치를 제 삶에서 못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직장 다니면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쉬라고 할 때 쉬어야 되고, 사장님이 밥 먹으라고 할 때 밥 먹으라고 하고, 먹어야 되고, 사장님이 나오라는 시간에 나가야 되고, 그만 나오라 그러면 저희는 그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몇 푼의 그 수입, 300만 원, 500만 원 속에 날 완전히 가둬버리고, 60까지 내가 거기에 시간에 헌신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느꼈다라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내 가족과 친구나 주변의 지인들이 다 나의 성공을 다 싫어할 것 같고 다 반대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나의 성공을 기대하고 그런데 그들이 고민하는 건 나한테 뭔가 피해 있는 거 아니야? 네. 나한테 손해 끼치는 거 아니야?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익되는 걸 저희는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 안에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네. 시간과 재정과 성장과 친구와 건강과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당신에게 줄 게 나에게 너무 많은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게 동일한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필요한 걸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분이 정말 요즘에 종아리가 너무 뭉쳐. 그럼 웰스파 아이오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니즈는 아니야. 이분이 여드름이 니즈야. 여드름에 니즈면 여드름에 관련된 제품을 드리면 되고 이 친구는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아무 니즈가 없어.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거절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요 두려우면요 두려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 싫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 말 못해서 못해. 좋아 보이는데 나 못해. 그런데 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싫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싫어는 거절이 아니에요. 싫어는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런데 내가 정말 멋진 선물을 줄 건데 포장을 잘 못해. 신문지에 싸서 던져. 그러면 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력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이 있고 명단을 저도 지금 웰스파 아이오 때문에 명단을 쭉 쓰고 명단을 보고 오늘도 전화를 드렸거든요. 보이게끔 명단을 쭉 보고 이분은 약속을 언제 잡고 이렇게 명단을 보고 늘 움직이면은요 명단을 늘려야겠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되게 바쁘게 움직일 수가 있고 성공하는 과정이 되게 행복하거든요. 나의 성장도 맛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고 주변에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하면 거절해요. 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너는 간호사였잖아. 너는 교사였잖아. 너는 직장인이었잖아. 넌 주부였잖아. 너는 회사원이었잖아. 그런데 너가 무슨 전문가처럼 말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상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8시간 일했고 뭐 40시간 일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무슨 권리 수입을 얘기하고 뭐 언제 본인이 리더였다고 비전을 얘기하고 리더를 얘기하고 성장을 얘기하고 이런 게요 일반 사회에서는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보고 그분에 맞게끔 저희가 뭔가를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훅 들어가거든요. 그건 뭐냐 나의 욕심이라는 거죠. 그 명단이 몇 안 되잖아요. 이분에게 180도도 얘기하고 싶고 루미스파도 얘기하고 싶고 웰스파 아이오도 얘기하고 싶고 막 다 얘기하고 싶어요. 사업도 얘기하고 싶고 근데 명단이 쭉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고민하게 돼.
그리고 스폰서하고 카운셀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을, 아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그게 아니고 옳지 않은 걸 사람들은 싫어하고 나와 맞지 않는 거를 이질감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를 한다라면 계속 저희는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상대의 마음을 갖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야지,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나 같으면 좀 써줄 텐데, 그건 너니까. 예. 상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면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지 계속 상대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야지, 내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면은요, 계속 부정만 만나면서 계속 싫은 사람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딱 해보면 나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의 현실이 바로 보여요. 아, 명단 늘려야겠네. 그리고 사업을 오래 하신 분, 직급이 높으신 분들도 계속 명단 갖고 고민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들이 명단을 늘리는 일을 끝까지 해야 돼요.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요, 백만장자, 천만장자일지라도 내가 은퇴하지 않는다라는 명단 늘리는 거는 초보 사업자였을 때부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은 누구라도 다 늘리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내근직으로 가죠. 명단이 없었을 때 나타나는 얘기인데, 명단이 있는데 쓰지 않았을 때는 명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써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명단을 딱 써보면은요, 이제 명단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우호자와 비호자가 빨리 구분이 돼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과, 그래서 명단 리스트를 쭉 뽑고 누군가에게 연락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 뭐라도 미스트라도 구매를 할 사람과 계속 반대만 할 사람이 빨리 구분이 되는데, 이 명단 작성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명단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기분이 우울할 때는 모두가 다 부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뽑아서 모두에게 전달하다 보면 우호자와 비호자가 빨리 나눠진다. 그럼 우호자를 중심으로 가고 비우호자는 차 마시고 얘기 나누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예, 좋은 얘기하고 뉴스키는 좀 이따 얘기하고, 예, 좀 더 뒤로 미루고, 예. 그래서 대장사에 맞는 사업 전개를 카운셀링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 또 명단을 내가 얼마나 많이 적느냐가 이 비즈니스를 얼마나 내가 핵심을 파악을 하고 있고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결의가 있는지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명단 작성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은요, 핸드폰에 쓸 수도 있고 컴퓨터에 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종이 위에 쓰는데요. A4 용지에다 쓴다거나 스프링 공책에다 쓰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버려요. 그리고 스프링 공책에다 쓰잖아요. 그럼 찢어져 버리거든요. 계속 저희가 명단은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다니는 다이어리랄지 수첩에다가 써가지고 딱 꽂아서 계속해서 지하철에서도 보고 강의 중에서도 보고 움직이면서도 보고 전화 통화할 때도 보고 계속 신제품이 나왔을 때도 보고 뭔가 이렇게 프로모션을 할 때도 보고, 명단은 계속 보는 게 명단 업데이트라고 저희는 배웠어요. 새로운 명단을 추가하는 것도 명단 업데이트지만 내가 이 명단을 300번 때 있었던 명단을 문자를 했더니 계속 문자를 했더니 답장도 안 와. 그랬더니 내가 주기적으로 문자를 보냈더니 이 친구가 미안한지 갑자기 별일 없지, 내가 요즘 바빠서 답장도 못했네, 이러면 300번대 있는 친구가 250번대로 올라온 거예요. 그게 명단 업데이트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계속 본다. 명단을 보는 게 명단을 업데이트한 거다. 그래서 저 바닥에 있는 명단들을 수 위로 올리는 거죠. 점진적으로. 그래서 항상 갖고 다니면서, 그리고 저희가 강의를 들을 때 명단을 보면서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이분이 간호사 출신이었어, 피부샵 출신이었어, 내가 다녔던 피부관리실 원장님이 생각나네, 우리 동네 피부샵 원장님이 생각나네, 지나가다가 명함이나 한 장 드리고 갈까?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그 비슷한 직업군이랄지 성격이랄지 뭐 그런 생활 환경이랄지 패턴이랄지 이런 걸 보면서 명단이 생각이 나요. 근데 생각이 나는데 메모를 안 해놨다 그러면 까먹어 버려요. 바로. 사람들이 목표 달성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까먹어서 그렇대요. 네. 네. 건망증은 아니지만 까먹어서 그렇대. 자기의 목표를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에다 딱 쓰고 수시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시로 업데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쓰는데 골든 리스트와 메인 리스트는 달라요. 메인 리스트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전화번호를 몰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명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전화번호를 몰라도 우리 동네 세탁소 아저씨도 명단 작성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루하지 않죠? 예. 아니, PPT가 세련되지 못해가지고 지루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젊고 너무 예쁘고 진짜 이분들이 정말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거든요. 네, 전 너무 감사해요, 누스킨이. 왜 그러냐면 저희 또래에는 재테크 많이 하거든요. 재테크 오피스텔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요. 왜 그래?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도 하고. 왜 그래요? 당장은 내가 남편과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미래 대안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져요. 뉴스킨에서 500만 원 수입만 되잖아요. 나중에 뭘 먹고 살지 이거 완벽하게 없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오늘 책 보고 성장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사장님들은 좀 더 젊은 나이에 그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아주 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모두 다 꿈을 이루시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명단을 쓰는 거고요. 정말 집중해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며칠, 몇 날 며칠 고민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딱딱한 수첩 있죠. 얇고 딱딱한 거 그런 거 사가지고 그때 메모를 이렇게 그 이름만 써도 돼요. 전화번호 같이 쓸 필요도 없어요. 이름 있으면 내 핸드폰에 다 이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쓴 다음에 골드는 뭐 이렇게 형광펜으로 체크만 해놔도 된다는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메모리 조거를 이제 활용을 할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할게요. 내가 가게를 삼겹살집을 하나 차렸어, 신촌에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전화하겠죠. 인천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하겠죠. 야, 친구야, 내가 삼겹살집 차렸는데 밥 먹으러 신촌에 올 일 있으면 한번 와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뉴스킨을 시작했는데 얘기하지 않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신촌에 있는 친구가 삼겹살 먹을 때마다 신촌에 와서 먹어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신촌에 올 일이 있으면 와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친한 친구 아닐지라도. 알렸으니까. 근데 와서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그러면 또 다른 친구들이 또 신촌에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또 얘기해서 같이 가서 밥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내 친구 그 신촌에서 삼겹살집 하는데 이왕이면 거기 가서 먹어라. 나랑 맛도 있고 또 관계도 좋다라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누스킨을 다 알리는 거예요. 나 누스킨 시작했어. 배우고 있어. 응. 다 알리고 그들이 나를 지켜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지켜보는 시간이 신뢰를 쌓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누스킨을 한다고 알린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내가 당장 쓰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먹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업 같이 하자고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먹고 쓰고 사업 같이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본인한테? 그렇죠. 그래서 모두에게 내가 다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게를 오픈했을 때 다 알리는 것처럼 모두에게 내가 뉴스킨을 한다고 다 알리기 위해서는 모든 그 메인 리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외삼촌도 쓰고 외할머니도 쓰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이 있으면 길 가다 기분 좋게 예쁘게 생긴 사람도 하나씩 주고 싶지 않겠어. 이거 다 소진하고 오라면 그런 마음으로 명단에 다 쓰는 거죠. 하나도 빼지 않고 내가 평가하지 않고 그래서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구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메인 리스트는 구매할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같이 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골든 리스트 따로 있고 메인 리스트를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요. 구매할 사람도 아니에요. 사업 같이 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나의 변화를 지켜볼 사람이에요. 나는 성장할 거기 때문에 지금과 다른 모습일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수준인 건 내가 이 수준이기 때문에 이 결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리더들은 다르잖아요. 네, 백만장자, 천만장자들은 다르잖아요. 직급이 있는 사장님들은 뭔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인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분이 뉴스킨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가는 과정이 겪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사람들은요 타이밍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타이밍이 오는데 내가 가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 과정 중에 그분의 타이밍을 내가 포착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쓴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친구 돈을 잘 벌어가지고 삼성 다녀가지고 이 친구를 또
못할 것 같아. 와서 창피할 것 같아. 여러 가지 본인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메인 리스트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쓰는 거예요. 우리 동네 슈퍼에서 하고 있는 GS 마트에서 알바하고 있는 학생도 쓰는 거죠. 이름을 몰라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자세가 달라져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제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에? 내일? 그럼 다 주무실 텐데. 예, 예. 어떤 사장님이 그분이 젊은 남자 사장님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은 선능력에 딱 내려서 오면 45도 앞에 보고 막 걸어간대요. 근데 선능력에서 1번 출구에서 딱 들어가면 고개를 숙이고 간 자기 자신을 받고 선능력에서 주는 광고지는 받았는데 자기 동네에서 주는 광고지는 안 받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명단 작성을 안 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 저희가 여기 안에 오면 다 모범적이잖아요. 네, 문화도 잘 지키고 다 리더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 간다거나 원래 내 공간으로 가면요. 예전의 모습이 나와요. 네, 그래서 명단 작성을 해야 돼요. 내가 지하철 한 두 정거장 전에 내려가지고 우리 집 올라가는 길에 골목에 있는 모든 상가를 다 써봐요. 과일 가게 사장님, 떡가게 아줌마, 뭐 GS마트 그 총각, 뭐 세탁소 아저씨 뭐 이렇게 다 써봐요. 그러면요, 저희가 거기 지나갈 때 슬리퍼 신고 대충 가지 않아요. 네. 그분은 내 명단에 없어. 아니, 내 명단에 있는지 알지도 못해. 근데 내 수첩에 있어요. 내 수첩에 그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요, 저희가요, 슬리퍼 신고 대충 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지나면서도 언제 기회가 됐으면 한번 가야지. 그럼 그 세탁소 사장님을 저희가 사업을 시킬 거예요. 내 거랑 똑같네. 예. 그렇진 않아요. 그 아저씨를 사업을 시킬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호자가 또 다른 우호자를 만드는 건 정말 쉬워요. 이제 그 방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어필하는 건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나를 좋아하는 누군가가 이 사람 진짜 괜찮아. 이렇게 우호자가 우호자를 나에게 만들어주는 건 아주 쉽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도 다 명단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확 절대 평가하지 말고 선입견 갖지 말고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메인 리스트에는 다 쓰는 거예요. 이분을 만약에 천만장자가 봤으면 이분이 직업이 좋고 수입이 많다고 이분 리크루팅 안 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니까 내 수준이니까. 근데 저희가 또 랠리 갔다 와서 기분 좋으면 막 명단이 늘어나는데 또 우울할 때는 명단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업됐을 때 이렇게 명단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25세 이후에는요, 2,000명이 된대요. 내가 지인을 거치고 가면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네 다리만 건너면 오바마도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2,000명 없을 것 같은데 없으면 여기 앞에부터 쭉 다 쓰면 되잖아요. 상가.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명단을 보잖아요. 확실히 확 올라가요. 와, 진짜. 너 아니면 말고 기다리지 뭐. 너 아니면 말고 기다리지 뭐.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명단이 20명밖에 없어. 그랬더니 6명한테 얘기했더니 다 거절해. 그러면 혹시 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단은 연료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무조건 평가하지 말고 선입견 갖지 말고 다 쓰는 거예요. 이제 쓰는 게 시작하는데 아이씨 우리 엄마 하지도 않을 건데 엄마를 써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명단을 쓰는 방법이에요. 명단을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엄마를 써요. A4 용지에다가 엄마의 뭐 저기 형제 자매들 있죠. 외삼촌의 와이프 숙모의 딸 이렇게 다 써요. 음. 그리고 또 아빠 아빠를 또 써요. 우리 아버지는 엄청 반대하는데 아버지도 쓰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에게 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면요. 아버지가 주변 사람의 우호자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아버지 엄마가 계시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이 뭐 하지도 않을 건데 그래도 쓰는 거예요. 네, 명단의 숫자는 늘리면 늘릴수록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다. 그럼 2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큰아버지는 뭐 시골에 계시고 뭐 아무 상관도 없어. 뭐 이거 누수키 먹거나 쓰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빼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빼지지를 않아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명단에 아빠가 있어.
아빠가 있고 뭐 외삼촌도 있고 외숙모도 있고 뭐 작은아버지도 있고 작은 엄마도 있고 막 그래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을지라도 있어. 그러면 저희가 이걸 계속 보거든요. 매일 보는 거예요. 갖고 다니는 수첩에서 매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나요. 볼 때마다 외숙모. 응. 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어디 가셔. 일요일 날? 아빠 어디가? 할머니가 좀 안 좋으셔서 시골 갔다 오려고 한다. 근데 옛날 같으면 그러나 보다. 그리고 얘 내버려두고 방에 있을 텐데 명단에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요. 아빠 나 같이 갈까? 차 갖고 가면 나 같이 갈까? 그럴래? 이 아버지가 아버지 너무 신통방통한 거예요. 생전 그냥 물어보지도 않았던 게. 그래서 따라갔어. 가가지고 봤더니 정말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셨어. 그럼 할머니한테 위로도 되고 이제 왔다 갔어. 그런데 이제 딸인 고모도 왔겠죠? 얼마 전에 오빠랑 누구누구가 왔더라. 고모가 생각했을 때 신통하잖아. 아, 걔는 왜 왔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내가 그때 할머니한테 할머니 물 좀 떠다 드릴까? 막 그러면서 할머니를 따뜻하게 했어. 야, 걔가 많이 바뀌었더라. 할머니가 우호자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우호자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가 나의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가족의 생각을 바꾸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되게 쉽거든요. 매일 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저희는 가족한테 기대만 하고 왜 안 사줘? 왜 소개 안 해?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계속 기대만 하고 의지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바뀌면 바로 가족은 쉽게 나를 자주 만나는 사람은 쉽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안 바뀌었다. 내가 안 바뀐 거예요. 예전에 저희 파트너가 26살에 와서 29살까지 하다 돌아갔어요. 다른 직업으로 갔는데 그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아들 이름을 대면서 걔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엄마가 선생님이었거든요. 선생님 왜 그래? 엄청 많이 바뀌었어. 아니요. 사장님 앞에서만 바뀌었지요. 욕하더라고. 그 누구는 집에서 한 개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야. 거기서 맨날 리더 교육 받는 척하고 책은 보던데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자식은 못할 놈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봤을 때 여기 와서는 바뀐 모습을 보이고 그럼 이 갭이 있잖아요. 사람이 뭐 늘 바뀐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시댁에 가서도 교회에 가서도 동창을 만났을 때도 저는 애들 되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에요. 원래 말이 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자리 가면은요, 말을 안 해요. 예. 원래 내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구석지에 앉아가지고. 예, 가만히 있고, 나오면은 막 리더인 척하고. 예. 근데 명단 작성 하잖아요. 그럼 다 바뀌어요. 예. 내 명단을 내가 계속 보고 있거든. 내 교회 집사님, 목사님 다 보고 있거든. 예. 그러면요, 거기에서도 옷도 반듯하게 입고 가고, 예, 인사하게 되고, 예, 뭐 맞이하게 되고 주도적으로 바뀌어가요. 그럼 사람들 저 사장님 바뀌었네. 아니 저분 바뀌었네. 집사님 바뀌었네. 뭐지?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명단 작성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메모리 조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조거는 저희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쭉 명단을 쓰고 그리고 나서 핸드폰 보고 쭉 쓰시면 돼요. 쭉 쓰고 이거 이제 보면서 이거 빠진 거 이렇게 빠진 거 이제 체크하는 거. 이거 메모리 조거를 보면 나 옛날에 과거에 직장 생활 했을 때 그 친구가 참 괜찮았는데 생각나네. 근데 그 친구 전화번호가 없네. 그럼 그 친구하고 알만한 사람한테 연락하면요 그 친구 전화번호 알 수 있어요. 동창이 빠졌어. 그랬는데 그 동창 이 생각은 안 나는데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 전화번호도 없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럼 이제 뭐 누구 다른 친구를 만났어. 야, 그때 그 친구 이러이러한 친구 있잖아. 뭐 이런 성격의 그 친구 혹시 너 기억나? 기억나. 너 혹시 그 친구 전화번호 알아? 아니, 생각 안 나는데. 그 친구 전화번호 아는 애 없을까? 누구는 만나는 것 같던데. 그래? 그 친구 연락처 혹시 알아? 알아. 그럼 그 친구도 전화번호 받을 수 있고 그 친구를 통해서 다른 친구의 전화번호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메모리 조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직업군으로. 예. 저희가 병원도 엄청 많이 다니고 미용실도 많이 다니고 바뀌고 신발도 사고 옷도 사고 뭣도 사고 막 하면서도 저희가 명단 작성을 하면 그런 모든 명단들이 흘려버리거든요. 딱 핵심 너무 괜찮다. 그 사람만 딱 꽂히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버려요. 근데 25세가 넘으면 2,000명이 있대잖아요. 이 한 사람은 절대 한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 2,500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명단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명단이 없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명단 작성을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무언가를 판매한 사람, 자영업자, 응, 가족과 관계된 사람. 응.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시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하는 과정 중에 뭐 남편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애들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엄마 오늘 어쩌고 저쩌고 친구랑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누구 만났어? 누군데 걔는 뭐 하니? 뭐 한다고 얘기해. 예, 이렇게 가족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엄마가 뭐라고 뭐라고 또 이번 얘기를 해. 애숙모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아빠랑.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옆에서 듣고 어때요? 애숙모는 요즘에 뭐 하셔? 뭐 한다. 어디 사셔? 어디 산다. 아, 그래? 기억해 놓는 거예요. 기억해 놓고 가족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오빠의 친구, 친구의 와이프, 그분의 또 친구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단은 확보만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확보가 되고 제가 되게 비즈니스를 윤활유를 친 것처럼 아주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동네 자영업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가면 양쪽에 상가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요 나는 되게 친절한 사람이 돼요. 예전에 제가 세탁소에서 세탁소 제 명단이 없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세탁소 사장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옷을 찾으러 왔는데 그 부인이 조금 부족해요. 줬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근데 저는 안 가져갔거든요. 근데 막 줬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을 냈어요. 아우, 안 가져갔으니까 그렇지. 옷 찾아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근데 다음에 갔어요. 그때 사장님이 어, 미안하다고 옷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저도 몰랐어요. 부인이 그런지. 네, 사장님이 우리 집사람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제가 반성했어요. 그 사장님이 연세가 많고 뭐 되게 허름한 세탁소였기 때문에 제가 명단에 쓰지 않았어요. 그 사장님을 제가 명단에 썼어요. 당장. 왜 내가 바뀌고 싶으니까.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바뀐 거예요. 그 사장님에게 제품을 판매한다거나 뭐 리크루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내가 내 상가를 썼는데 주변에 상가를 썼는데 그 사장님 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사장님 세탁소 사장님 이렇게 써놨더니요. 제가 지나갈 때 제 모습이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응. 근데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세탁소를 제가 가끔 가면 오는 젊은 남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갔더니 그분이 서 있더라고 옷 찾아가려고. 그런데 그분이 갔어요. 그리고 제가요. 저 친구 되게 잘생겼다. 뭐 하는 친구예요? 회계사래요. 여기 위에 건물주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그렇구나.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말았어요. 저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세탁소 갔는데 그 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안녕하세요. 그런 거. 그 친구 뭐야 이 아줌마 이런 얼굴로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출근하다가 그 친구를 또 만난 거예요.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본 거예요. 저희 세탁소 백령 세탁소거든요. 백령 세탁소에서 만났자 할 때,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제품이 유통이 되거나 리크루팅이냐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되게 친절한 사람이 되고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세탁소 사장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 근데 마장에 세탁소에서 이제 제가 옷을 먼저 찾아가지고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친구가 저가 이제 이쁜 인사를 몇 번 했으니까 안면이 있잖아요. 저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아주머니가 참 좋다고 밝고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만났어. 그러면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뉴스킨을 하는 과정에 나는 괜찮은 어른이 되어지고 그러는 과정 중이 되게 재밌어요. 예. 그런데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 이 안에서만 다른 모습을 하면요 나는 엄청난 피로감이 있어요. 막 널뛰죠. 감정이 너를 띠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리더로 보게 하려면 명단이 그렇게 명단 작성이 중요하다. 안 넘어가네요. 기타, 졸업 앨범, 방명록. 네. 이제 골든 리스트예요. 아까는 메인 리스트였기 때문에 메인 리스트를 쓰는데 아무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고 저희는 이런 사람과 사업을 할 거지 너 하니까 나 할게. 뭐 나한테 누수킨 얘기하지 마. 내가 봤을 때 별론데. 예. 그런 사람과 사업할 게 아니고요. 아닌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찾는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 중에 욕구 있는 사람을 찾는 거지 아닌 사람을 생각을 바꿔가지고 막 어떻게 변화시켜가지고 가려면 너무 피로감이 크고 시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금방 가고 훅 가요. 예.
그래서 저희는요, 좋은 사람과 사업을 할 거예요. 브레이크로니 사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저희는 좋은 사람과 사업을 할 거고요. 좋지 않은 사람은요, 본인이 좋지 않은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도전하기도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도 그 사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상당히 피로감이 있어서 시작도 어렵지만 과정도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사업을 전달할 거예요. 콜드를 하러 갔는데 되게 불친절해. 이분하고 사업할 게 아니에요. 불친절하고 못생겼는데도 막 또 거절까지 강하게 해. 그런 사람과 저희는 사업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너 있고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예. 평생 하고 싶은 사람과 사업을 할 거지 그런 사람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5점일지라도 내가 10점을 리크루팅 한다라면 내 그룹들은요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내가 5점인데 3점을 데려왔더니 평균이 깎아먹어.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 사업하는 내내 피곤하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멋있는 사람을 리크루팅해야 내 그룹의 문화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 예. 진지하게 전력을 다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을 저희는 찾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 리스트는 어떤 사람이냐? 열정적인 사람. 열정적인 사람은요, 지속하는 힘이 있어요. 확 성격이 밝고 막 활발하고 그런 게 열정인 게 아니고 지속하는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성실한 사람. 예. 성실한 사람이 100% 성공하진 않지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대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첫 번째 요소는 성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실만 하다고 성공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실 없이는 성공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실이 또 중요하고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내가 팀을 일구는데 엄청난 시너지를 주죠. 예. 웰스파 뭐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 아이템이 나왔는데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할까? 응. 나는 이 아이템을 만든 사장님이야, 회장님이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이미 나오고 나는 어차피 사업가인데 소비자 눈으로 보고 자꾸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장점만을 찾아서 장점만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응, 우리 팀의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질 않아요. 예, 다 안다 이걸. 안다 이거예요. 하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나는 부족해. 난 더 성장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춘 사람, 모두 다 갖춰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이 중에 두 개만 갖춰도 최고죠. 또 하나는 관심이 좀 있어야 돼요. 피부나 건강이나 성장에 관심이 있어야죠. 골든리스트는 그 사람이 죽거나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예, 저희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골든리스트는 지금 당장 또 사업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고 자기의 삶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가치 있는 일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깨지지 않고 그런 선입견이 깨지지 않으면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골든리스트는 길게 보고 골든리스트를 대하는 것과 일반 메인리스트를 대하는 건 완전히 저희도 패턴이 다르죠. 네, 골든리스트는 쉽게 건드려가지고 멀리 보내지 않고 단계별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관계를 업데이트 시킨다. 500번대 있는 사람을 300번대, 200번대, 100번대 전화하고 문자하고 만나고 싫어하면은 기다려주고.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성공은 능력보다 태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개를 받아서 명단을 또 업데이트 시킬 수가 있어요. 예. 대화 속에 나누는 엄마가 머리를 하고 왔어. 했나 보다. 그리고 들어가는 게 엄마 머리 했네. 본인은 콜드하고 막 한 명 더 찾으려고 엄청 애쓰면서 엄마가 오늘 돈 쓰고 왔는데도 그냥 엄마라는 이유로 밥 먹었냐? 그냥 슉 들어가. 예. 소개도 안 해주네. 막 이러면서 엄마 머리 했네. 머리 했어. 엄마 머리 요즘에 어디서 해? 어디서 한다. 아 그래? 뭐, 나 홍대에서 한다. 왜 홍대까지 가? 그분이 여기 있다가 그쪽으로 이사 갔어. 아, 그래? 엄마는 그분을 계속 쫓아다녀? 그래. 엄마 이쁘게 잘하셨네. 그분은 어떤 분이셔? 어떠 한다. 그래? 그래. 엄마 얼마 만에 한 번씩 해? 2달에 한 번씩 한다. 그래? 생각해 놓는 거죠. 예. 그래. 거기 홍대 어디야? 어디야? 다음번에 갈 때 엄마 나 한번 가볼까? 그래. 그래서 저희는 막 홍대고 어디고 막 다니잖아요. 콜드 하러 다니고 누구 만나러 다니고. 그래서 엄마 머리 할 때쯤 되면은 거기 가요. 어. 엄마가 오늘 같이 밥 먹을까? 엄마가 밥 사시겠죠. 예. 그래서 엄마 몇 시에 갈 거야? 3시.
그래? 그럼 차 마실 수 있는 거. 엄마 너무 행복해야죠. 홀들은 다니면서 엄마는 내팽개쳐 두는 거죠. 예. 그래서 엄마 이제 예를 들어 미용실 갔어.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어디야? 미용실이야. 그래? 나 그 근처인데. 엄마, 나 잠깐 들어갈까? 그래. 엄마 거기 어디야? 어디야? 거기 갔어. 안녕하세요. 제가 딸이에요. 이러면 그분 내 명단 되잖아. 그쵸? 응. 그분 뒤에 2,500명 있어요. 자영업자잖아요. 이 소비자의 딸을 내치지는 않잖아요. 그쵸? 응. 엄마 너무 좋은 거야. 본인 딸하고 또 차 마셨으니까. 응. 엄마 친구들한테 막 자랑해. 딸이 바뀐 거예요. 응. 엄마가 내 명단에 있기 때문에 바뀌었지. 우리 명단에 엄마가 없으면 동생 제일 미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생이 내 명단에 있어.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오늘 누구랑 술 마셨어? 누구누구랑 먹었어? 걔는 요즘에 뭐 하니? 그럼 동생이 어떻게 생각해? 와, 누나가 나한테 관심이 많네. 근데 기억을 하고 있어요, 또. 기억을 하고 있다가 너 요즘에 그 친구 만나? 요즘에 뭐해? 이렇게. 그래? 야, 너무 괜찮아. 한번 놀러 와라. 아니면 누나가 한번 밥 한번 살게. 이런 명단 늘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동생도 사람이니까 25, 25세 넘었으면 2,500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내 주변에 명단은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을 때는 당신 지금 피부 예를 들어 좋아졌어. 피부 좋아져서 기분 좋죠.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이 좋아졌다고 얘기해요. 좋아졌다고 얘기해요. 주변에 사장님처럼 과거에 사장님 그렇게 잡티 있어서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그 이분이 선한 마음으로 소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장님 그때 그렇게 해서 고민하셨잖아요. 그쵸? 주변에 뭐 탈모나 뭐 잡티나 뭐 홍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 안 계세요? 그런 분 연결해 주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소개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희는 전문가로서 연결하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이 너 이 사람, 이 친구 만나서 고마운 줄 알아. 이럴 때 소개해요. 내가 이 친구 소개시켜주니까 너 고맙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소개해요. 그래서 복장이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여야 소개를 해줘요. 근데 가장 쉽게 전문가처럼 보이는 게 복장이에요. 응. 그래서 복장해요. 여기 오면 맨날 복장 하잖아요. 비즈니스 복장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쉽게 사업하는 방법이 복장이 전문가적인 복장을 갖췄을 때 소개도 쉽고 소개를 할 때 이익이 됐을 때도 소개를 하지만 또 이 친구한테 잘난 체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이 친구가 대행해서 대신해줘. 네, 이랬을 때도 또 소개를 하죠. 네, 그런데 또 캐시백 때문에 소개하지만 이왕이면 전문가면 더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명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소개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나를 티업하는 거죠. 저는 느스킨 내에서 아주 유명해요. 소문났어요. 성실하기로. 응. 전문적으로 아니면 여드름 제일 잘 개선해요. 응. 뭐 아니면 모공 제가 넘버원이에요. 응.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자기의 장점을 이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강보숙 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뉴스킨이라고 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누구한테 강보숙 소개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강보숙이라고 얘기해요. 강보숙은 없잖아. 네. 그래서 그분은 나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가장 성실하고 이쪽으로 전문적이고 그래서 피부관리실을 했기 때문에 전문적이냐 아니요. 피부관리실은요 전혀 누스킨하고 관계없는 오일리한 화장품을 썼기 때문에 피부가 개선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마사지는 행복감 뭐 이렇게 또 와서 잠깐 쉬는 힐링 대접받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마사지를 받고 하는 거지 저희가 피부를 개선하고 이런 건 해줄 수가 없어요. 왜 오일이 들어가 있는 모든 화장품은 개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일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서 다 배운 거거든요. 음. 구체적으로 소개 방법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교육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요 명단이 있어요. 이 집안에 웰스파가 나왔는데 나는 이 웰스파를 50개를 유통을 할 거야. 그러면 웰스파를 쓸만한 사람, 디바이스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이 친구가 저기 또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 늘 뭐 탄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늘 어깨 주물르신 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쭉 리스트를 따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리스트가 따로 수첩에 있고 골든 리스트는 수첩에다 이제 동그라미를 펜으로 이렇게 뭐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때는 이제 주요 명단을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웰스파를 50개를 유통할 거야. 이것도 나의 목표일 수 있고, 나는 이번에 수입을 얼마를 창출할 거야. 이것도 나의 목표일 수 있고, 나는 이번에 반드시 두 라인을 찾을 거야. 이것도 나의 목표일 수 있고, 명단을 내가 지금 너무 명단이 없는데 명단을 확보할 거야. 이럴 수도 있고, 나는 100명에게 STP를 할 거야. 이런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각자가 목표가 다 다르잖아요. 그 목표에 맞게끔 리스트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사면 절대 안 써. 이런 사람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가서 문질러 주기는 문질러 줘야 돼. 해주기는 해주는데, 내가 오늘 제가 경험했어요. 갈바닉 2개 다 있고, 루미스 다 있는데, 안 써요. 다 고장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고장난 게 하나도 없어요. 웰스파를 해드리긴 해드렸지만 이분이 사겠어요? 안 사지. 그럼 제가 오면서 무슨 메모해놨어요. 기존의 디바이스 잘 쓸 수 있고 도와야겠다. 네. 그리고 차후에 그분이 그걸 잘 쓰고 효과 보고 하면은 뭐 웰스파도 차후에 구매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내가 유통했던 그 디바이스를 열심히 안 써. 그 사람이 또 사겠어요? 사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또 안 쓰면 또 관계가 또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 주요 명단이 있냐 없냐가 목표를 달성하냐 못하냐의 차이거든요. 이게 이제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콜드를 또 하죠. 저는 콜드를 좀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콜드를 하는데, 콜드를 하는 이유는요, 타이밍이 된 사람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찾는 게 쉽다라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우리 있는 명단을 갖고 그 사람이 타이밍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되게 STP도 하고 뭐 다 했는데 별일이 없어. 그 사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것보다 찾다 보면, 내가 30군데 갔더니 별일이 없어. 300군데 가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300군데를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여기 쿠폰 하나 놓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종이 한 장 놓고 갈게요. 이거 하면 그 사람한테 피해 줬어요? 피해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근데 그게 쿠폰이야. 안녕하세요, 쿠폰 하나 놓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쿠폰 하나 놓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쿠폰 하나 놓고 갈게요. 그 다음 주에 또 갔어. 안녕하세요, 쿠폰 한 장 놓고 갈게요. 계속 가. 근데 누군가는 아주 별로고, 어떤 사람은 되게 네, 되게 친절해. 그럼 3번, 4번, 5번 가다 보면 몰랐던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고, 아는 사람이 지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명단이 되면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명단 업데이트하는 과정 중에, 그래서 명단을 늘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게 바로 나의 자산이잖아요. 내가 300군데 갔더니 그중에 30군데 꽤 골드는 아닌지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괜찮은 명단 30명을 찾았어. 아니면 10명을 찾았어. 집에 가만히 있고 아는 사람만 만났으면 없었을 명단을 확보한 거잖아요. 나의 자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산을 사실 주는 게 뉴스킨 비즈니스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골든에게 할 STP를 이분에게 연습해보는 거. 어차피 몰랐던 사람이고 어차피 버려도 상관없는 사람, 이분들한테 저희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응,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또 나는 개발이 되어지는 거죠. 명함이랄지 전화번호 받아서 거기에다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디였지 여기가? 어디였지?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잘 메모를 해놔서 명단 업데이트가 되어야 목표 달성할 수 있다. SNS 너무나 잘하시죠? 여기 팀은 SNS 전문가시잖아요. 그 SNS도요,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콜드와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인과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가족에게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SNS라고 해서 뭐 더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만남은 SNS를 통해서 만났지만 그분과 명단을 업데이트해 가는 과정은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좀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하기가 쉬우니까 SNS를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업데이트 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진짜 필요하는 게 SNS 같아요. 2,000명을 채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데 두렵지 않다. 그럼 바보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정말 두렵고 어렵고 안 해본 일이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게요, 자꾸만 변하네요. 진화해요. 예전에 제가 뉴스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정말 그 포인트가 안 되니까, 그 매출이 안 되니까 그게 그렇게 고민인 거예요.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렇지가 않고 지금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매월 5일 이내에 5천 포인트 이상이 떠요. 예, 다 정기 구매로 뜨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과거에 내 노력이 누적된 거죠. 예. 그래서 고민이 달라져요. 그게 진짜 매력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매출 때문에 고민했는데 나중에는 왜 나는 초대를 못하지? 나는 왜 팀이 별로 안 생기지? 왜 내 팀에는 리더가 없지? 왜 나 같은 사람이 없을까?
내 팀에는 왜 이렇게 성장을 못할까? 왜 내 그룹은 커지지 않을까? 고민이 계속 똑같지 않아. 고민이 아니고 진화예요. 근데 일반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 달에도 카드값 고민, 다음 달에도 고민, 결혼했는데도 카드값 고민, 또 계속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멋있는 건 이거는요. 고민은 계속 있어요. 여기 뭐 리더 사장님도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진화해요. 바뀌어요. 네, 더 멋지고. 과거의 고민은 이미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네, 네, 그런 게 되게 매력적인 비즈니스, 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재미인 것 같아요. 음. 새로 건설한 다리가 폭풍우와 외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질까 봐 아예 건설을 포기해버려. 이게 진짜 바보 아니에요? 그쵸? 뉴스킨을 하다 보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뉴스킨에서는 돈이 진짜 흔해요. 리더 사장님 매일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쵸? 리더 사장님 콜드도 안 하시잖아요. 리더 사장 그룹 미팅에 가끔 한번 나오고 아침 미팅에서 좀 피드 좀 해주시고 몇 천만 원씩 벌어가잖아요. 네, 그쵸? 네, 왜 그래요? 과거에 그분이 그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걸 거쳤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봐요. 줌으로. 그런데 몇 천만 원을 벌어가요. 누구는 억대를 벌어가고. 뉴스킨에서는 돈이 진짜 흔해요. 나만 돈이 없어요. 왜? 나는 아직 그 수준까지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에서 너 얼마 버니?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럴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은 그 수준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이 수준이 앞으로 5년, 10년까지 이어진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이 나의 가장 가난한 상태고 가장 부족하고 왜 나는 성장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변 사람은요, 나의 성공을 기다리고, 나의 성공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 성장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장하지 않았어. 그러면요, 안 믿어요. 아유, 너가 되면 거지도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해. 예, 예. 너가 되면 다 되겠다. 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비전을 막 봐요. 막 좋은 강의들을 듣고 책도 보고 비전을 봤기 때문에 막 꿈을 향해서 뛰어가고 늘 행복하게 막 뛰어가. 힘들어도 참고 막 가. 근데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은 그런 강의를 들을 일도 없고 책도 본 적도 없고 누스킨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을 보고 평가해요. 그래서 진짜 대가 지불은 그들이 하고 있거든요. 나를 바라보는 부모님이랄지, 내 친인척이랄지, 나의 친구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세와 태도, 내가 삶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변화를 보면서 변화를 보면서 호기심을 느끼고 변화를 보면서 부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주변 사람은 나의 성공을 기다린다. 자신이 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뜻을 세울 때의 신념보다요. 예, 그걸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시작할 때는 후 해가지고 시작하는데 가다가 확 떨어지고 또 어느 날 또 기분 좋고 좋은 강의 들으면 기분 좋고 스폰서가 동기부여 시켜주면 또 될 것 같고 아니면 떨어지고 그렇지 않다는. 이 유지 능력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보는 거거든요. 책을 보면은요, 책은 나를 상처를 주지 않아요.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나의 그냥 전곡을 찔러주죠. 네. 그리고 리더와 생각을 맞춰가게 되고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멋있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거든요. 제가 45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58이에요. 그런데 저희 딸이 엄청 부정적이었어요. 걔가. 그랬는데 엄마가 피부샵을 했으면 나랑 이런 대화를 못 할 것 같아. 저희 딸이 28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누스킨에서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본인이 누스킨 하진 않아요. 왜 안 하냐? 무서우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본인의 성장에 대한, 이런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거에 대한 대가 지불할 자신이 없는 거죠. 멋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연대 나와가지고 공부도 엄청 잘하고 똑똑했어요. 그렇지만요, 지금은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책 보면요, 아, 엄마가 보는 책은 다 쓰레기야. 이랬어요, 저한테. 예. 왜 그냥 본인도 경영 뭐에 대한 그런 공부를 했는데 지가 보는 책은 되게 멋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는 책들은 되게 허접해 보인 거예요. 이 책 좀 봐봐. 그러면서 자기가 보는 책을 주더라고. 아무 짝에도 쓸모도 없는 책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엄마 요즘 무슨 책 봐요? 선정해달라. 제가 보는 책 중에 얘가 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요, 제가 이렇게 찍어서 보내요. 예, 그러면서 또 얘가 시간이 없고 직장 다니니까 엄마가 이거 본 책 이거 봤는데 이 책에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너무 좋더라. 너도 적용했으면 좋겠어. 이런 책 한번 봤으면 좋겠어. 바로바로 사보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엄마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돈이 엄청 내가 백만장자 되지도 않았고요. 두스킨 이렇게 열심히 또 재밌게 하고 있지만 뭐
남들만큼 결과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나 60에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은 단 1%도 없어요. 네. 돈 500만 원만 나오면요. 그런 고민은 다 없어져요. 사장님들. 네. 그러면서 계속 성장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젊은 사장님들 앞에서 제가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쵸? 우리 딸은 무서워서 덜덜 떨걸요? 여기 오면? 그쵸? 응. 웰스파 아이오는 갈바닉과 다르더라고요. 그쵸? 갈바닉은 조금 큰맘 먹어야 해주는데 웰스파는 안 닦아도 되니까 너무 럭셔리한 거예요.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나도 되게 하고 싶고 남도 해주고 싶은 이거 진짜 우리 사업자들을 위해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웰스파로 막 임상을 끝내주게 만들고 막 이거 봐봐 짝짝이 됐잖아. 이것보다는요. 일단 해주고 싶으면 멜스파는요 만남의 도구예요. 대화를 트는 도구고, 예, 그런데 효과도 봐. 근데 이거 해가지고 이거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 친구와 스킨십을 하고 만나고 엄마와 또 스킨십을 하고 만나고, 이렇게 내 주변에 정말 웰스파가 아니었으면 갈바니 큰맘 먹고 해야 되는데 웰스파는 그냥 가볍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는데 피로감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W 노드가 너무 느낌이 좋잖아요. 그쵸? 향기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도구인 거예요. 이거 신제품 나왔는데 내가 한번 해줄게. 그래서 길게 보고 하는 게 좋아요. 많은 명단에게 길게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거 얘한테 꽂아야지. 그거는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좋지 않은 마음이 전달도 되지만 내가 일단 피로감이 있어요. 예. 내가 너무 피곤해요. 내가 오늘 해줬어. 오늘 STP 제대로 못해서 엉망진창을 했어. 못하면 어때요? 다음번에 또 가서 또 하면 되죠. 다른 사람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명단이 많으면 해주고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요. 한 달 있다 또 해주고 나온 뒤에 또 해주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욕심이 너무 앞서고 게으르면요. 막 이 몇 안 되는 명단을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확률을 높이려고 하거든요. 응.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되게 빠르고 강력하고 쉽고 되게 가볍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벼우니까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제 W 노드가 이렇게 뭉친 데는 3번 더 스쳐주니까 느낌도 이분이 받는 느낌도 좋고 닦지도 않으니까 그냥 빨로 왔다 갔다 해. 물 적셔가지고 막 또 닦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효과까지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는 좋은 도구를 만났구나 이렇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IoT 기술로 이렇게 진짜 젊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멋있는 사장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각자의 있었던 공간에서 정말 욕구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지. 난 사장님이 준 돈만 받을 거야. 난 더 이상 싫어. 이런 사람 여기 오지도 못해요. 예. 무서워서 오지도 못. 나는 좀 더 노력해 볼 거야. 변화할 거야. 좀 힘들 수 있지만 내가 안 해본 건 낯설 수 있지만 나 계속해서 성장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여기 오거든요.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막 피부도 배워야지, 막 건강도 배워야지, 뭐 장에 대해서도 배워야지, 혈관에 대해 막 뭘 배워야 돼요. 근데 IoT 기술은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당신이 앞으로 어떤 제품을 쓰면 맞겠다. 근데 소비자가 생각지도 않게 자기가 알아서 써버려. 우리가 가이드 안 해줘도 돼. 앞으로는 그러려고 IoT 기술이 장착이 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품도 선택해 주지만 나중에 선택해 줄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분에게 딱 맞는 제품을 딱 선정해 줄 거예요. 전문가 공부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러면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비전 제시하기도 되게 용이하잖아요. 그러면 바디 갈바닉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바디 갈바닉은 마이너스 극이에요. 전극이. 그리고 웰스파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건 이거는 좀 피부를 했다거나 병원에 근무했던 분들은 알 거예요. 마이너스 극은 배농이에요. 배출. 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건 배출시킨과 동시에 투입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디 갈바닉은요. 뷰티예요. 네. 예뻐지는 거. 셀룰라이트랄지 탄력. 이렇게 예뻐지는 건데 웰스파는요, 웰리스 앤 뷰티예요. 건강함으로써 예쁨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젊음이고 진정한 아름다움이잖아요. 옷 예쁘게 입고 화장 예쁘게 했는데 막 속에는 막 허리는 막 엄청 아파가지고 맨날 침 맞으러 다니고 그런 건 진정한 건강,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젊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웰리스를 통한 뷰티예요. 그게 강력한 차이거든요. 음. 웰리스라는 건 뭐야? 건강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류. 이거는 맥동 전류라 그래서 두들겨주는 전류였는데 이거는 커스텀이에요. 맞춰주는 거죠. 내가
저기 막 근육질 있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왜소한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기운이 좀 떨어진 사람도 있고, 방전 상태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상태, 이 사람들은 뭐, 림프가 잘 순환이 안 되겠죠. 네, 왕성한 사람 림프 순환이 잘 되겠죠. 그 사람에게 맞춰서 전류가 변동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게 강력한 과학이고, 또 IoT 기술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요, 2분 내지 5분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갈바닉 강의를 여기서 10년 이상 했거든요. 매월 한 번씩 했어요. 10년 이상을.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갈바닉 같은 경우는 쟤를 보충하면 막 3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누구는 막 2시간도 하고 해요. 근데 얘는 아주 맞춤형인데다가 강력하기 때문에 2분 내지 5분 이상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그리고 림프절은 하지 마세요. 예, 왜? 강력하기 때문에 림프절까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림프만 하시면 돼요. 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이 배 5분 이상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분이 5분만 하고 자. 그 다음날 또 하고 싶을까요? 또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큰맘 먹고 막 오늘 그냥 배 한 40분 했어. 그럼 내일 또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어요. 아니, 하면 좋은데, 막 또 큰 맘 먹어야 되잖아. 40분이 있어야 돼. 예.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을 지키는 거 엄청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5분, 절대 5분 이상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5분, 종아리 5분, 5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예. 젤 발라서 가볍게 하시고 스미게 하시고 그냥 주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시간을 지키면 사람들은 그 처음에는요. 그 습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 가요. 그 루틴이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루틴이라는 건 내가 노력을 했을 때 루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습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시간을 계속 강조해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거 실행 하나 있네. 죄송해요. 그래서 명단 작성을 빨리 오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나 현실을 잡고, 또 내 명단이 너무 없다. 그럼 명단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취하시고, 대량 행동합시다. 같이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